자, 글자 크기 단위라는 게 있고요. 글자 크기 단위, 글자 크기 단위. 절대 단위, 상대 단위 이런 게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이제 딱 지정될 때, 물론 박스 사이즈를 얘기할 때도 뭐 우리가 픽셀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포인트 단위라는 게 그 전부터 쓰여왔던 게 포인트 단위예요. 그래서 픽셀과 포인트를 비교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포인트는 조심해서 써라 그래요. 포인트를 다르게 쓰면요, 픽셀이랑 포인트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브라우저에서 쓸 때 그래요. 브라우저에서 포인트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인트 단위를 많이 안 써서 그런데, 자, 포인트는 점을 찍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72 dpi라는 조건 하에서 도트 포인트, 인치당 도트 점을 인치당 퍼 인치당 도트를 72개 찍은 요 해상도에서는요, 포인트와 픽셀이 똑같아요. 그런데 포토샵에서 이제 72 dpi를 쓰거든요. 그래서 픽셀로 이렇게 나와도 포인트로 나와도 둘 다 똑같아, 크기가. 그러니까 포토샵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96 dpi를 쓰면은 두 개가 글씨 차이가 이렇게 생겨요. 96개를 찍어. 근데 픽셀은 일정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20픽셀은 변함이 없는데 20포인트가 DPI 설정만 바뀌면 점이 더 많이 뿌려지기 때문에 글씨가 더 커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칠판 업계에서 쓰는 보통 DPI가 몇인지 아세요? 300 DPI 쓰거든요. 그래야지 깔끔하고 깨끗하고 해상도 높게 나와요. 그래서 글자 뿌릴 때 300 DPI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공룡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크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면 이제 시대가 변환이 돼가지고 글자 인쇄물을 보던 시대에서 지금은 스크린을 보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해상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봐. 그래서 이제 웹 퍼블리셔가 절대 단위를 사용할 때 픽셀 포인트 중에서 어떤 걸 쓰냐? 당연히 픽셀이지. 요즘은 포인트 쓰라는 얘기 안 해요. 포인트를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이게 그 역사적인 해상도 이야기가 있는데 72 dpi 이거를 픽셀 퍼 인치로 쓰면 PPI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화면에선 DPI가 사실은 개념적인 얘기일 뿐이지 도트 이렇게 물감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트 퍼 인치를 쓰면 원래 안 되는데 그냥 호환하는 거야. 아, 야, 여기 화면에서는 빛을 쏘는 거니까 그거나 이렇게 쓰자. 그래서 픽셀 퍼 인치도 쓰고 DPI도 쓰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PPI가 일반적인 말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록스 뭐 무슨 뭐 여기 연구소에서 72 ppi 해상도에서 1포인트가 1픽셀이 되게끔 표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72 pp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두 글자 포인트나 픽셀이. 네, 그런데 이거를 규격을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72를 안 하고요, 96 dpi, 즉 픽셀 포인트로 하면 pp이가 되는데 96으로 정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과학적인 이유를 분명히 들이대요. 왜 72보다 더 많이 글씨가 커지는 96을 더 선택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망막에서 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글씨 크기를 스크린에서 보면 더 멀게 느껴진대요. 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얘기예요.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려면 72 dpi가 아니라 96으로 해야 같은 글씨 크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때. 그래서 그 이후로 96을 쓰기 시작한 거죠. 96 dpi로. 그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어. 그런데 애플사는 안 따랐거든요. 맥킨토시 컴퓨터는 72를 써요. 윈도우즈는 96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차이가 나요, 진짜. 그 70 맥킨토시 컴퓨터에서는 맥 컴퓨터에서는 0.3527mm로 나오고요. 1픽셀 1포인트를 계산하면. 그런데 96을 계산하면은 얘가 그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이 B를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0.4702 좀 더 커요. 이쪽이 글씨가. 일부러 크게 만들려고 한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9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맥킨토시 컴퓨터에서는요, 브라우저를 만들 때 96을 채택을 해요. 96을 하기로 해요. 원래 자기네들 맥 컴퓨터 자체가 71을 쓰다가 브라우저만 열면은 해상도를 96으로 바꿔줘요. 거기 브라우저에 찍히는 게. 그래서 현재 브라우저는 전부 다 96이에요. 96 dpi를 쓴다.
그래서 뭐 따라간 거지 뭐. CSS 계획될 당시에 96dpi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따랐어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웹브라우저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12포인트는 16픽셀과 96dpi에서는 이게 같은 크기가 돼요. 12, 16. 그래서 내가 264 선생님, 264 선생님 그래 옛날에 이거 그냥 아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야. 12포인트 16픽셀 26이니까 264 선생님. 네. 네. 그래가지고 결론. 그래서 제가 이 편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이가 난 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나가지고 픽셀과 포인트가 16과 12가 대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표에서 보시면 어떤 크기가 어떤 크기로 서로 매칭이 되는지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 포인트는 소수점까지 들어가는데 픽셀은 원래 소수점이 이론상 계산은 소수점이 되는데 소수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픽셀이 쪼개질 수 있어요? 픽셀은 못 쪼개요. 네, 그러니까 소수점은 그냥 아이디얼한 계산상 나오는 수치일 뿐이에요. 만약에 소수점이 나오면. 네, 그리고 실제는 그렇고 요거 도트는 요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EM 상대 단위들이에요.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단위가 픽셀과 포인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난 포인트 이제 안 쓰고 픽셀만 쓸래 했더니 M이 있고요. 또 램도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HTML이나 키워드에서는 글자 크기가 뭐 여기 이제 이런 헤딩 태그들의 크기가 이걸로 지정됐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키워드로 쓰면은 XS 스몰, X 스몰, 스몰, 미디엄 하면은 이런 크기로 나와요. 16픽셀로 쓰려면 미디엄 이렇게 잡으면 키워드로 나와요. 크기가 요 크기가. 네, 그 얘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이 상대 단위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상대 단위. 상대 단위 과연 많이 쓰고 있을까요? 네, 상대 단위를요. 한번 보면요. 우리 뭐 맨날 네이버 모바일 가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모바일로 바뀌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바뀌어요. 여기로 가가지고 옆으로 야 아무 뉴스나 뉴스 글씨 한번 볼게요. 뉴스 글씨 한번 찍었어요. 뭐야? 뉴스 글씨 찍었어요? A 태그 안에 뭐 글씨 써 있죠? 그럼 글씨 크기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볼게요. 어머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폰트 사이즈 1.5 램 어떡할 거야. 이런 단위 보면 우리가 판단이 안 선다고. 이거 뭐지? 왜 픽셀이 아닌 거지? 막 이러는 거지. 엄마 잃어버린 애처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쌤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딱 하면 연락을 안 받으면 안 되겠지. 어려울까봐 안 가르쳐 줬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늘부터 자유롭게. 얘는 상대단위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요. 얘는 1.5 하면은 뭐에 대한 램은 루트에 대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HTML 글자 크기가 중요한데 계산하기 좋으라고 HTML 폰트 사이즈를 10픽셀로 해놨어요. 10 곱하기 1.5는 15 나오죠? 15픽셀이에요. 그거는. 계산하기 쉽게. 원래 기본 글씨가 16픽셀이거든요. 16으로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상대 단위들이 왜 쓰였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단, 위. 이거는 아주 진짜 필수, 기본. 모르면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진짜.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단위. 자, 모바일 뷰포트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바일 사이즈로 들어갔을 때 뷰포트가 없으면 사이즈가 제대로 변환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거는 이제 위에 그런 얘기고요. 자, 글자 단위는 뭐가 있다? 픽셀, 포인트. 이거는 무슨 단위? 절대 단위. 네, 저 넣으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픽셀이라는 단위 우리가 안 쓸 수 있느냐? 아니요, 안 쓸 수 없어요. 그 상대 단위도 절대 단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상대 단위거든요. 그 절대 단위는 어딘가에 세팅이 돼 있어요. 반드시. 자, 그리고 상대 단위도 모바일 요 페이지에서는 변환을 해요. 여기 아까 내가 여기 1.5 램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글씨 크기가 뭐로 나와요? 글씨 크기 뭐로 나와? 글씨 크기가 여기 나오지 않아? 폰트 16.999 16픽셀로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16픽셀 이렇게 픽셀로 나오죠. 전부 다 상대 단위를 픽셀 단위로 변환을 시켜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변환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가보겠습니다. 슉. 그래서 이제 상대 단위는 M 단위가 있고요. 램 단위가 있어요. M 단위는 뭐냐면요. 이 M 하면 벌써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이 M은? M이에요. 외국 분들이
M이라고 발음 끼웠을 때 이렇게 써요. 발음을 쓸 때 영어로 그냥 이렇게 써요. 우리가 아는 발음 기호를 쓰지 않고 M 하고 이렇게 써요. 이 M이라고 써요. M 그리고 이렇게 발음을 M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영어 철자 이걸 얘기해요. 옛날에 그 활자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그 책 한 권 만들어지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 TV 다큐멘터리 보니까 책을 옛날엔 책이 뭐 수백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칼자 하나하나를 다 맞춰가지고 넣어요. 글자 하나하나. 글씨 하나씩 맞춰가지고. M, S, G, A 뭐 이렇게 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하나 이제 인쇄 찍다가 망가지면 갈아야 되고 달아가지고 없어지면 다시 깎아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고 근데 이때 글씨 크기의 기준이 M이었대. M이라는 대문자였대. 그래서 이 상대 단위 이름을 지을 때 M이라는 이름으로 단위를 지었어요. 네, 이 M이라는 글자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단위라는 뜻으로 M. 그래서 맨날 M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M이 왜 M이에요? 뭐 이렇게. 어떤 분은 EM이라고 읽는 분도 있어요. 계속. M이라고 읽으세요. 이거는. 네. 오케이. 네. 좀 이따가 요 상대 단위에 대한 얘기를 싹 뒤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 단위의 픽셀 포인트 여기 뭐 글씨 너무 붙여놨다. 포인트 여기 픽셀 여기 절대 단위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M 단위가 글자 크기의 배수 단위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기본 글자 크기에 따라서 1M이다 그러면 기본 글자가 1M이라고 그러면요. 16픽셀이었다 그러면 1M이 16픽셀이에요. 1M이라는 거. 근데 이건 싸고 있는 부모 크기에 대한 그 1M인 거거든요. 근데 1M이 꼭 16이 아니라 아니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가 하나 있어요. DIY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 안에 박스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안에 박스가 뭐랄까 네, 여기 헤더 박스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DIV의 글자 크기를요 내가 폰트 사이즈를요 내가 한 30픽셀이라고 줬다고 합시다. 30픽셀. 그때 이 안에다가 내가 그 폰트 사이즈를요 M 단위로 사용할 때 1M이라고 쓰면은요 30픽셀인 거예요. 1M. 부모 크기의 한 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2M 하면은 60픽셀이 되는 거고요. 0.5라고 그러면 15픽셀이 되는 거겠죠. 반. 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싸고 있는 부모 박스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 바로 부모에 있는 상대적인 크기를 정해요. 그게 바로 M 단위거든요. M 단위를 잘 아시면 그 밑에 있는 램 단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M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M 단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얘를 Alt A로 한번 띄워보시고요. 네, 램 단위, M 단위, 큰 제목, 작은 제목 내용 셋 다 똑같아요. 지금 크기가. 셋 다 크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지금 16픽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6픽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16으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아무 글씨 크기를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냥 DIV고요. DIV는 누가 영향을 받고 있냐? 바디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바디는 HTML에 영향받고 있고요. 여기는 바디나 HTML의 글씨 크기 설정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크거나 작아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20픽셀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기본 글씨가.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설정에 가서 보시면 그래요. 설정. 여기 브라우저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기본 글자 크기 여기 언어 말고 어디 있지? 다운로드 접근적 시스템이었나? 어디 있는데? 자동 완성. 어디 있더라? 모양인가? 아 모양이다. 모양이 있어요. 모양에 보면 여기 글꼴 크기라고 중간 권장돼 있죠. 그러면 16픽셀로 나오는데 이게 자기가 손댄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학생분이 그러셨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자꾸 20으로 나오는 거야. 크게. 이게 크게로 돼 있는 거야. 이게 크게로 설정이 돼 있으면은 여기 글자 기본 이거 좀 커진 거 같네 진짜. 그지? 이거 봐. 20픽셀 나오죠.
그러니까 글자 크기는 디폴트하게 나오려고 나는 16픽셀이 기본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16픽셀로 나오게 할 거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지. 이 자세는 좋은 자세일까요? 웹 개발자로서? 아니에요. 반드시 글자 크기를 셋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들 루트인 HTML의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해줘요. 무조건 탁 아까처럼 10픽셀 이렇게 그래놓고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상대적인 글자 크기로 세팅을 쫙 다 해줘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가 정확하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 셋업을 꼭 해준다. 그리고 왜 상대적으로 잡느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잡는 이유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제 상대적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저는 다시 가서 설정해서 원래대로 돌려보내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나오게 할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16으로 나와 있죠. 스타일 시트. 네, 여기 F1, F2, F3 있어요. 다 16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네. 그게 안 나오면 계산이 이상해진다고요? 자, 기본 글자 크기는 16픽셀이다. 근데 여기다 한마디만 써주세요. 네,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브라우저 기본 설정에 따라 기본 글자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기본 글자 크기를 16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니까요. 다 상속을 받아요. 글자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기본으로 해요. 내가 상속 얘기를 위해서 하는데 글자는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는 기본적으로 상속된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글자가 상속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HTML에다 내가 혹시 HTML 루트를 세팅 한번 해볼게요. 루트 세팅. 루트 세팅을 내가 왜 하려고 그러면요. 혹시 모를 그 브라우저 글꼴 때문에 글자 크기 때문에 정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TML 요거를 폰트 사이즈 16으로 이렇게 기본 16이잖아. 이렇게 세팅을 한번 딱 해줘 보세요. 16. 그럼 여기 16이라고 세팅된 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나오지? 네, 요 16픽셀이 만약에 세팅된 게 바뀌면은 이게 바뀌면 글자가 전체적으로 이걸 컸다 작았다 해봐. 다 상속돼서 내려갔다 올랐다 해요. 왜 H1도 바뀌는 줄 아세요? H1도요. 글자 크기를 몇 픽셀이라고 정해놓은 애들이 아니거든. 글자 크기 EM 2배. 상속받은 글자 크기의 2배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루트가 커지면 상속이 내려가서 바디가 상속하고 바디가 H1한테 상속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H1이 2배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현재로서는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HTML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지금 16픽셀로 셋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 안 커지겠지? 여기 아까 여기 설정에 모양의 권장 크게 이거 권장에서 커졌는데 여기에 16픽셀로 나온다고. 안 커진다고. 얘가 제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에다가 글자 크기 주시는 것도 요즘은 거의 필수예요. 사실은. 그냥 자연히 나오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설정 다시 바꿔놓기. 중단, 권장. 네. 그것도 우리가 개발자니까 알고 가라는 거지. 누가 뭐 이것까지 떠들어 보겠어? 근데 우린 개발자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잡아봐야지. 자, 이 글자 크기를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제목하고 중간 제목하고 내용이거든요.
제목, 큰 제목, 작은 제목 돼요. 그러면 이제 글자 크기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주고 싶은 글자 크기를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글자는요. 32 픽셀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 크기. 글자. 여기다가 32 픽셀. 여기다가 이렇게 32 픽셀 볼게요. 32 픽셀.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상대 단위를 줘야 되겠지? 그럼 폰트 사이즈를 몇 M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계산할 때 간단한 계산이죠. 간단히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 내가 32 픽셀을 만들고 싶죠? 그러면 16 픽셀이 기본 글씨면 16 픽셀에다가 몇을 곱하면 32 픽셀이 나오는 거죠. 몇을 곱해서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 물음표 M은 어떻게 돼요? 넘겨가지고 32 픽셀을 16 픽셀로 나누면 되죠. 그 결과 두 배지. 두 배 맞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M. 픽셀 단위까지 지워져서. 그래서 여기다가 EM 하시면 되는 거죠. EM.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간단 계산. 그래서 그 계산법을 우리가 계산법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M 계산법이라고 밑에다가 뽑아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M 계산법. M 계산법은 뭐라고? 원하는 픽셀 나누기 상속된 픽셀.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상속된. 이렇게 하시면 돼요. M 계산법. 원하는 픽셀을 상속된 픽셀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네, 그럼 두 번째 거는요. 제가 24 픽셀로 만들고 싶거든요. 여기 밑에는 24 픽셀 한번 구해보세요. 24 픽셀. 24 픽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폰트 사이즈. 말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24, 26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4 나누기 16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상속된 픽셀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를 뭘로 나눌 것이냐가 중요하네. 얘는 상속된 픽셀이 계산할 때 이 M이 상속됐을 거 아니야. 싸고 있는 애가. 지금 F1, F2, S3가요. 싸고 있어요. 이거 구조를 안 보여드렸구나. F1이 F2를 싸고 있고 F2가 F3를 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요. 얘 커진 애 때문에 밑에 애들까지 다 커졌어. 다 상속돼가지고 이 32 픽셀 좀 전에 만든 게 다 상속됐어요. 그러니까 상속된 픽셀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3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계산기 딱 때려보면 0.75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0.75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FZ.75M 0.75M 하면은 나와요. 지가 알아서 0.75M 실제로 0을 생략해도 돼요. 네. 24 픽셀 나왔는지 확인해보세요. 오, 나왔어. 여기 보시면 여기 마우스 올리면은 레포트 이렇게 줄여서 그죠? 요약 정보를 보시면 30 픽셀 나오고 폰트 24 픽셀 나왔죠?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상속을 24로 받았어요. 그죠? 자식이니까. 네, 아무 세팅이 없으면 상속이 내려가. 이 속성, 이 특징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구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애는 내가 14 픽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4 픽셀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위에서 24가 내려왔으니까 14를 24로 나눠서 그걸 나누면 0.58 이렇게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걸 여기다 반영시키면 되죠.
FZ 딱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소수점이 나올 거야. FZ.58M 이러면 단위를 써주셔야지. M 뭔지 뭐가 어떤 단위를 쓸지 모르니까. M 상속된 M. 그러면 이제 14픽셀까지 나오는지 확인. 오 맞는 것 같아요. 13.92 14픽셀이에요. 계산이 딱 안 떨어져서. 나오시죠? 띵. 띵띵띵띵. 네, 잘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M 단위는 뭔지 아시겠죠? 부모 상속된 부모를 계속 놓고 계산하는 게 상대 단위가 맞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니 부모를 크기를 이렇게 상속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너무 골 때리는 거예요. 아 싫어요. 기준 하나로 바꿔주세요. 정말 요구사항이 많죠. 네, 개발자들은 참 네, 계속 전화. 여보세요? 누구세요? M 단위 불편해. 뭐 이런 거죠. 네? 왜요? 상속받는 거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뭐 그럼 뭐로 계산하고 싶은데? 루트로 계산하게 해주세요. 루트 HTML 딱 끊었어. HTML로 계속 전화하겠지? 네, 그래서 물론 그 개발팀한테 전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괴롭힐 거예요. 네. 그래서 램이 나왔어요. 램은 뭐예요? 램 들으면 양이 램인가 새끼야? 램 그 램이 아니고 램은 램 발음이 그래요. 램. 자 REM 루트는 HTML. HTML의 글자를 잡은 거를 기준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할 때 무조건 뭘로 나누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32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M 단위로 내려가면 램 단위니까 RF1, RF2, RF3예요. 여기 세 개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밑에 여기 램 단위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RF1, RF2, RF3. 자, 여기 밑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32 만들고 싶고 얘 만들고 싶고 R2로 이렇게 긁을게요. 14 이거 만들고 따로따로 어차피 따로따로 붙어야 되는구나. 아니 상관없어.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 똑같이 만들 거예요. 여기 32를 만들고 싶고 근데 32픽셀 만들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똑같잖아. 이건 똑같잖아. 32인데 상속받은 애가 16이니까 16으로 나누면 2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 램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 램. 그래서 2램. 여기는 똑같아. 16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16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세요. 폰트 FZ, 폰트 사이즈 2램. 램 단위. 근데 이제 요 밑에서부터 계산이 틀어지는 거지. 32, 24 픽셀 만들고 싶으면 아까처럼 이거는 상속받은 애가 아니라 맨 위에 있는 루트를 생각해서 루트가 32가 아니라 24 나누기 16이 되는 거죠. 맞지? 24 나누기 16. 그럼 거기에 대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죠. 1.5가 나옵니다. 1.5. 네, 그래서 1.5 램이 되는 거죠. 램. 그래서 여기는 1.5. 폰트 사이즈 1.5 램. 지금 1.2램하고 1.5램이 똑같이 나오는지 보세요. 32, 16, 32, 24, 32, 24 똑같이 나오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램 단위. 근데 아직도 상대 단위를 왜 쓰는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이 계산하고 앉아 있어야 될까 과연?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14로 가야 되니까 10 나누면 되죠? 여기 샵 14 픽셀 화살표 14를 만들고 싶냐? 그러면 14를 16으로 나눠야지. 결과는 소수점으로 안 나눠 떨어지죠. 0.87에서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0.87입니다. 그래서 FZ.87 RAM 이러면 0.87 나오죠. 그래서 얘는 14픽셀에 3.9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상 딱 안 떨어진 거예요. 3.9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세 개 짝짝짝 나왔죠. 오케이. 상대 단위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뭐 루트부터 계산하냐? 순접된 걸로 계산하냐? 이 차이, M과 M 차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폰트에서 많이 오해하는 게 퍼센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요. 이거는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M 단위에서 계산한 거 있죠? 얘는 바로 위에 있는 부모한테 상속된 걸로 계산하는 건데 이걸 100분의 1%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200, 0.75 곱하기 100 하면 75%.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계산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해 붙이는 걸 100분율로 하면 100을 곱하는 거잖아 원래.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월급의 이 10%를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계산할 때 이 소수점으로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퍼센트. 그래서 옛날에 이 퍼센트 단위 처음 봤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200% 글자가 뻥튀기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배로 막 커지면 같이 커지고 막 이런 건데 같이 커지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2%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M 단위를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폰트 사이즈가 여기 위에다가 쓴 대로 지금 저기 M 단위가 0.75, 0.58 나왔었죠. 우리가 위에서. 이거 계산한 결과가. 네. 요걸 그대로 퍼센티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퍼센트로 써볼게요. 여기. FZ 200 P 이렇게. 그리고 FZ 75 P 퍼센트. 폰트 사이즈가 퍼센트로 나옵니다. FZ 58 P 그래서 이렇게 275, 58%. 얘도 똑같이 먹히는지 한번 퍼센트 폰트 PF123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한번 맨 밑에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센트 단위 32, 24, 14. 네. 셋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왜 이 짓을 하는 거죠? 왜 계산하고 난리지?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글씨 크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크기가 서로 얘는 이만큼 커야 되고 얘는 얘에 비해서 요만큼 커야 되고 얘는 얘에 비해서 요만큼 커야 된다고 처음에 디자인을 했어요. 픽셀로 다 박아놨어. 근데 중간에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글씨를 좀 작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얘는 몇 픽셀로 해야 되지? 얘는 24픽셀이고 얘는 또 줄이면 몇 픽셀이고 몇 픽셀이고 다 픽셀로 고치고 다녀야 돼. 글씨 픽셀 준 데를 찾아보니까 한 120군데 정도 있어. 120군데 픽셀을 다 고치고 있는 거야. 막 고치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야 그 픽셀 아니래 저거래. 그래요? 고치고 근데 고치려다가 이제 몇 번 그 일을 당하면은 약간 이제 이런 게 생기거든요. 자, 안 고치고 이러고 있어. 딴 거 하고 있어. 또 고쳤니? 아니요. 하고 있어요. 고쳤니? 아니요. 왜 안 고치고 있지? 바뀔까 봐요. 굉장히 경계하게 되죠. 왜냐면 나는 노가다를 했는데 또 노가다를 하라고? 노가다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한 군데만 때리면 다 같이 바뀔 수 있는 상대 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상대 단위는 다 바꾸는 건 너무 싫어. 그래서 밑에 비디오 컬이 보이시죠? 비디오 컬이자 비디오 컬이 800일 때 한 번에 바꿀게요. 자, 루트만 바꾸면 모두 바뀐다. 자, 루트인 HTML만 글자 크기를 변경하면 하위의 모든 상대 단위의 글자는 모두 바뀐다. 오!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비율에 맞게끔 탁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FZ HTML 중괄호 폰트 사이즈 좀 전에 16픽셀로 내가 해놨었는데 만약에 12픽셀이다 이렇게 바뀌면 되거든요. 한번 뽑으세요. 항상 이거는 크기는 똑같이 맞춰놓고 컨트롤 0 컨트롤 0 그래서 얘를 줄여보세요. 800보다 작아지게 띠디띠 툭 띠디띠 툭 띠디디 툭 띠디디 툭 줄어들었어. 확실히 줄어들었어. 땡겨서 확인해 보겠어. 제일 위에는 24픽셀, 그 밑에는 18픽셀, 그 밑에는 10픽셀.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어떤 그런 크기까지 갔어요. 오호,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이렇게.
다 그래. 요 중간 크기 한번 줘볼래요? 요 미디오컬이 하나만 더 만들어. 내가 미디오컬을 하나 더 만들라는 뜻이 있어. 미디오컬을 하나 더 만들어. 800 위에를 하나 더 만든 거야. 1000짜리 만들어 보자. 컨트롤 D 해가지고 1000 이하짜리 하나 만들었어. 여기는 픽셀을 한 14로 하세요. 여러분이 M과 램에 대한 구분이 이걸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마 3단계로 바뀔 거야. 얘가 1000보다 탁 떨어졌을 때 한번 툭 떨어질 거예요. 그때 글씨 크기 한번 바뀌었어요. 32가 28 됐어요. 내려가면은 툭 한번 또 줄었어요. 그냥 아까처럼 진짜 얘가 24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제가 1000짜리 하나 더 만든 거는요. 자, HTML을 바꾸지 말아보세요. 바디를 바꿔볼게요. 바디. HTML 바로 밑에 있는 애죠? 얘 글자 크기를 바꿔볼게요. 중간에 한번 바뀌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에는 28로 줄었는데 램은 안 바뀌죠. 램은 기준이 무조건 HTML. 할아버지 이래요 맨날. 할아버지 글씨 크기만 맨날 무조건 보는 거예요. 조상, 제일 최고 조상.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램하고 M은 언제 쓰겠어요? 램 단위를 써서 코딩하신 분은 한 번에 모든 애들을 다 바뀌게 하겠다. HTML 하나만 건드려서 바뀌게 하겠다 할 땐 램을 쓰시고, M을 쓰시는 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그 부모만 건들면 그 부모 밑에가 싹 바뀌거든요. 그 부모만 픽셀로 딱 건들면. 그러니까 부분적인 글자 크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조절해주고 싶을 때는 M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습니다. M과 램은 언제 쓰나요? 뭐 이런 걸 소설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설명을 위에다 잔뜩 해놨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딱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 말만 딱 써주세요. 자, 모두 바뀌다. 그런데 바디와 같이 HTML이 아닌 바디와 같이 HTML이 아닌 요소의 글자를 크기를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램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왜 HTML만 기준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M 단위를 쓴 M 그리고 퍼센트 단위죠. 퍼센트 단위는 그 부모 요소가 변경되므로 글자 크기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부분적으로 상대적인 변경을 원하면 뭘 써라? M 퍼센트를 써라. 이겁니다. 전체 업데이트를 원하면 전체의 업데이트 글자 크기 일괄 변경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일괄 변경을 원하면 램을 쓰라. 여기서 그냥 한 개 쫙 끝.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얘기가 위에 있어요. 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 단위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그거랑 그다음에 이건 언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꼭 미디어컬로 글자를 탁탁 안 바꾸더라도 글자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잡아놓는 건데 일반적으로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픽셀 이렇게 잘 안 한다고 픽셀 하나 정해놓고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꽤 그렇게 해요.
HTML 루트에다가 10픽셀 딱 줘놓고 밑에 있는 애들은 1.6, 16픽셀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한다고. 계산이 그냥 바로 나오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소수점 아래로 막 이렇게 한 건 계산상 소수점에 나눠 떨어지게 하려고 아까 줬던 것 같아. 내가 볼 땐 여기. 아까 네이버 페이지에 보니까 뭐 10점, 뭐 11점, 뭐 1111,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계산상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단위는 이제 우리가 저기 도깨비에다가 적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단위 바로 넘어갑니다. 잠깐만, 여기 정리할 건 다 된 거지? 위에 쓴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M 단위 참고로 뭐 M 단위 M 뭐 발음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퍼센트 단위를 쓴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따라 변경 어쩌고 저쩌고 M과 M의 근본적인 세팅 차이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한 얘기가 여기 다시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로 한 게 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정리합니다. 다 샀습니다. 업데이트. 네, 소스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혹시 못 쓰신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뷰포트 단위로 갑니다. 드디어 위대한 단위가 나왔어. 뷰포트 단위를 내가 왜 위대하다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 이것만 쓰시는데 절대 비추. 이것만 쓰시는 건 비추예요. 이거를 너무 사랑하는 건 내 이해를 해. 네, 그럴 만한 애니까. 그런데 이 단위만 쓰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낭패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낭패스러운 경우가 틈없이 있으니까 그 얘기도 여기서 할 거예요. 왜 낭패스러운지. 자, 여기 뷰포트 단위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뷰포트 단위. 자, 뷰포트 단위는요. 뷰. 눈으로 보는 포트, 들어가는 입구를 포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뷰포트라는 거 모바일 기기에서 뷰포트 쓰잖아, 메타 태그. 근데 메타 태그 뷰포트랑 뷰포트 단위하고 상관이 있냐?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왜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메타 뷰포트를 써야 뷰포트가 먹힌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 저거 없어도 먹혀요. 네, 어디서나 먹혀요. 자, 뷰포트 단위. 자, 뷰포트 단위라는 거는요. 디바이스에 보이는 화면의 접점이에요. 포트가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랬죠. 항구잖아, 포트가. 그래서 뷰, 눈으로 보고 있는데 화면에 시야가 탁 닿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빛이 발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뷰포트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고요. 뷰포트 단위는요. 보이는 화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화면 전체를 뷰포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건 그 보이는 화면의 몇 퍼센트인지 진짜 퍼센트가 먹힌 내가 이해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첫 번째에다 줘볼게요. 얘를 띄워보세요. 알테로.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조그만 글자에 전부 다 작게 되어 있어요. 자, IMVW 이렇게 됐어요. 뷰포트 단위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VW, 뷰포트 위드스. 위드스 크기를 기준한 퍼센트. 보이는 화면 가로를 기준한 퍼센트. 그 다음에 VH, 뷰포트 하이트. 예, 기준한 100%. 높이값, 높이에 딱 보이는 그 화면을 기준한 퍼센트. 그 다음에 VMAX, VMAX. 이것까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VMAX, 이건 뭐 광고도 하던데? 저 정보성이. VMAX, 그럼 나 이거 생각나요? 뷰포트 맥스. 그러니까 둘 중에, 가로, 세로 중에 긴 쪽을 기준해줘요, 맥스는. VME는 가로, 세로 중에 어디 하나가 길거나 짧을 거 아니야, 항상. 모바일이 나왔어. 특히 이 단위는요, 모바일에 최적화예요. 모바일 이렇게 좁은 화면에서 글자가 다 보이게 하고 싶어. 근데 픽셀을 막 조정하고 있고, M 단위, M 단위로 막 변경하고, 미디어 콜을 막 넣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화면에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를 탁 해버리면 항상 걔가 줄었다 늘었다 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개발자가 잠을 자다 깨가지고 나한테 뭐야 이거 나한테 막 따졌던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단위 처음 나왔을 때 보여줬을 때 그 개발자분이 친구분이 저한테 막 이거 뭐야 막 계속 나한테 막 20번씩 물어봤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박스하고 박스에도 쓰고 뭐 글자 단위에도 쓰고 다 쓸 수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써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가 VP1, 얘가 VP1이거든요. 첫 번째 박스 한번 찍어보세요. 예, VP1 보이시죠? VP1이라는 애요. IMVW, 이거 VW 단위를 써보자 이거죠. VW 단위. 위드스 가로 크기에 50 VW 해볼게요. 위드스 50 VW. 그러면 일단
이 박스가 늘렸다 줄었다 해보세요. 보이는 화면의 반만큼의 사이즈를 얘가 유지를 해요. 뭐 이건 퍼센트 쓴 것 같으니까 뭐 일단 뭐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이것 때문에 개발자가 놀랐어요. 폰트 사이즈 10VW 해보세요. 그러면 글자의 높이 값이에요. 사이즈는요. 그 높이 값을 화면의 10%로 잡은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약간 졸고 있는 개발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테스트 딱 한 다음에 가서 내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야, 저 글자 보이니? 뭔데?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 보여, 뭔데? 누가 만들었어? 네가 이미지 만들었냐? 글자 채점 좀 잘해라. 거지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이미지로 보이니? 약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오! 이러는 거 갑자기. 뭐야? 이미지가 아닌데 어떻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 이거 안 됐었거든요. 글자는 한 번에 포인트나 픽셀이나 뭐 이런 단위를 램이나 M이나 이것도 픽셀로 탁 줄어들면 아까 보여드렸잖아. 줄어들면 탁 이렇게 단계로 커졌다 작아졌다 했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하려면 디자이너한테 이 이미지 글자 넣은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가로 사이즈를 퍼센트로 줘가지고 이미지가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내가 개발자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개발자가 이미지인 줄 알았던 거야. 당연히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글씨는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 단위가 나왔대. 이렇게 된 거지. 써봤더니 정말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끝난 거예요. 끝, 게임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봐. 옛날엔 디자이너가 글씨체도 웹폰트 같은 게 없으니까 글씨 그 특이한 채는 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다 잘라가지고 크기별로 뭐 또는 퍼센트로 해가지고 박스에 넣고 정말 작업이 그렇게 다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디자이너는요 최종 시안 디자인만 딱 뽑아가지고 나한테 그 정보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뭐 포토샵에서 뽑아놓은 정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가면은 포토샵 열고 괜히 나 디자이너 아닌데요. 포토샵 열고 정보 뽑아 그래요. 포토샵 열고 찍어가면서 막 정보 뽑고 있어요. 이거는 뭐고 마진 패딩 글자색 글자 크기 이런 거 막 뽑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할 때 그거 UI 디자인 GUI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보고 코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로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폰트 사이즈 옛날엔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웹폰트로 특이한 글자체 집어넣을 수 있지. 크기도 상대적으로 바뀌게 이거 뷰포트 단위도 나왔지. 이미지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지. 이미지는 정말 이미지가 필요한 데만 들어간 거고 대부분은 다 그냥 디자이너로 CSS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뷰포트 단위가 그렇고요. 그 다음 거는 한번 V1 이게 요 두 번째 2, 3, 4는요. 조금 이따 볼게요. 이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만든 거예요. 세 번째 VH 보이는 단위 세로폭 이거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해볼게요. V 위드스는 50VH H면 하이트예요. 뷰포트 하이트 높이 보이는 높이만큼 50% 반.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0 똑같이 쓰는데 단위가 달라지니까 VH로 바꾸세요. 50VH 10VH로. 네, 그래놓고 보시면요. 이 VP2 이 두 번째 있는 애는요 테스트할 때 이렇게 하시면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높이 값에 대한 변화를 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여놓고 이 높이를 변화를 줘보세요. 아하 이거예요. 네, 높이가 바뀌면 바뀌는 애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이는 화면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보이는 화면에 대한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높이 값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50% 맞잖아. 높이 값에 50%. 맞죠? 오케이. 너무 좋아. 그래 놓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VMAX 이거는 보성이 형이 광고하는 VMAX 그건 딴 거지만 VMAX를 기억하시나? 그 광고가 워낙 특이해가지고 VMAX 막 그래요. 뭐 영양제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VMAX를 써볼게요. 자 어떻게 VMAX를 쓰냐? 똑같이 써볼게요. 위드스 50VMAX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0VMAX 이렇게 쓰시면 VMAX로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큰 거 기준. 큰 거 기준. 자, VMAX
여기 가보세요. Vmax 보이시죠? I'm Vmax. 자, 그러면 가로가 큰 동안은요,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가로 사이즈가. 근데 가로 사이즈가 딱 세로 사이즈보다 작아진 시점부터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에 대한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사이즈 중에 어떤 순간에 어떤 사이즈를 멈춰주고 싶을 경우에 또는 제한을 주고 싶을 경우에 판단해서 써야 돼요. Vmax. V민은 이제 반대예요. V민 한번 해보세요. V민. width 50 V민. 이렇게. 폰트 사이즈 10 V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건 작은 거 둘 중에. 자,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밑에 V민은요 넓은 애한테 영향받지 않고요. 넓은 애가 위드스가 하이트보다 좁아졌을 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이렇게. 네, 좁아졌을 때. 그러니까 작은 걸 기준한다고. 이때는 하이트 값을 이렇게 보면 하이트 값, 이 높이를 기준하는구만. 이렇게. 네. 알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명확한 놈이에요. 굉장히 명확한 놈인데 자, 이것을 쓰시다가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찾아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클리닉을 좀 해드려야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그냥 내추럴한 상태예요. 자, 내추럴한 상태가 어떠한 건지 내가 보여드릴까요? 봐봐. VW 썼어요. 쌤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VW 썼는데 쌤 너무 커요. 이러는 거죠.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딱 멈추고 그거보다 좀 작아지다가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해주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같이 알고 계셔요. 이게 너무 커지면 안 되거든. 내가 정해놓은 사이즈가 있는 거지 그 한계가.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VP1-2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걸요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VW 그대로 써주세요. VW 1-2.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VW 너무 커. 그러면 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안 커지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여기 글씨 크기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실제로 글씨 크기를 얘는 계산을 하거든요. VW 아무리 상대 단위를 써도 브라우저는 그걸 계산해서 뿌려요. 여기 보세요. 폰트 사이즈 134.4 픽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 픽셀로 계산을 해요. 얘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는 100보다는 안 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것도 큰데 좀 줄이다가 얘가 100보다는 안 커졌으면 좋겠어. 한 요 정도 사이즈에서 그대로 멈춰서 더 커지면 작았다 커졌다 하시다가 요 사이즈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얘가 유동적이죠. 10VW가 그럼 요거를 요렇게 써요. 함수가 있어요. 여기 CSS도 함수가 있어요. min 하고 10VW, 100 픽셀 이렇게 코딩 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자, 둘 중에 네가 계속 비교해보고 있다가 작은 애 선택해. 그러면은 10VW가 상대적으로 막 하다가 100을 넘어갈 때 100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둘 중에 작은 애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안 커져요. 민. 아주 유용한 놈이에요. 민. 그래서 내가 민. 값들 중 작은 것 선택. 작은 값 선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최대 크기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최대 크기 제한. 한번 보세요. 그래서 min, max 이런 건 제가 많이 쓸 거예요. min.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커지다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지금 슉 위에 거는 계속 커지는데 밑에 건 안 커져요. 왜? 내가 min 메서드, min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00보다는 안 커졌다는 걸 위에 거는 똑같이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137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얘는 100보다 안 커지잖아.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코딩할 때 꼭 나한테 이 뷰포트 단위를 배우신 다음에 꼭 찾아와서 물어봐서 내가
개별적으로 다 얘기해주다가 이걸 내가 왜 개별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조건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의 경우도 이제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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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진다. 네, 너무 지나치게 작아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줄 때 작아질 때 제한을 주는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 볼게요. 여기 똑같이 주시고요. 작아질 때 여기 똑같이 주세요. 위에 거 복사했어요. 설명까지 다 복사해. 똑같이 복사하세요.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시고요. 얘는 변하다가 요거를 max라고만 바꾸시면 돼요. 컨트롤 D, A, max, V, max. 그 중에 max예요, max. 네. 그럼 max는요, 값들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해 주거든요. 큰 값.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 크기를 제한하게 됩니다. 최소. 왜냐면 얘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아지다가 내가 글씨 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작아졌을 때가 몇 가지 나오냐면 이렇게 줄여놓으면 뭐 14픽셀 나와요. 그럼 나는 한 30픽셀은 유지하고 싶어. 30픽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맥스 둘 중에 큰 걸 골라요. 계속 얘는 유동적으로 바뀌어 하다가 얘가 30픽셀보다 작아지는 순간 얘가 맥스가 지켜보고 있다가 30이 더 큰데? 그러면 큰 애를 선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지 못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민을 선택했으면 최대 크기를 제한해주고 맥스를 선택했으면 최소 크기를 제한해 주는 거라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따져보면. 외울 건 없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과 맥스는요. CSS에 몇 개 안 되는 그 함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는 바로 얘를 봤더니 30픽셀 유지하는데 위에 있는 애는 16픽셀 막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얘는 안 작아져요. 여기서부터. 여기 너무 작게 설정을 한 것 같다. 50픽셀로 해줄게. 50픽셀. 그러면 50픽셀보다 안 작아지겠죠. 이렇게 줄다가 안 줄어. 50픽셀 보시면 50픽셀에서 폰트가 안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딱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자, 최대 크기도 제한할 수 있고 그러면 최소 크기, 최대 크기 제한한 놈은 너무 작아지고 최소 크기 제한한 놈은 너무 커지고 그죠? 그러면 그 사이 범위로 세팅할 수는 없나요? 두 개를 적절히 콤비네이션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이러면 또 오더라고. 쌤 어떻게 콤비네이션 하나요? 그래서 아예 밑에 이겁니다. VX, VM을 한꺼번에 다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이 범위 이거예요. 사이 범위 요구사항. 사이 범위 요구사항은요. 최대 뭐 100픽셀. 최소 50픽셀. 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그 위드스는 똑같이 50VW 하시고요. 그냥 위에 위드스는 주시고 이제 글자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폰트 사이즈 민을 먼저 만들어요. 10VW, 100 픽셀. 그러면 최대 크기 제한했죠? 그러면 여기 10VW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맥스를 쓰면 돼요. 맥스 10VW, 50픽셀. 요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가로가 이 정도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값 중에서 작은 거 선택하니까 100보다 안 커지고 그리고 계속 작아지다가 10VW가 하다가 이 중에 큰 거 50픽셀보다 작아지면 큰 거 선택하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지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동적인.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씁니다. 민, 맥스, 유동,
유동 픽셀, 최소 픽셀, 밖에선 콤마 최대 픽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이버입니다. 유동적인 픽셀이 항상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가 하나 딱 남아있어요. 그거. 디테일한 얘기는 좀 이따가 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뷰포트 단위를 이제 여기서 지금 사용을 좀 해봤는데, 아까 맥스, 민까지 전부 다 저희가 줘봤습니다. 민하고 맥스 함수하고 민, 맥스를 같이 사용해서 크기 제한을 저희가 줘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V민, Vmax. 요거는 이제 돌려보면서 차이가 나요. 여기 우리가 모바일용으로 보진 않았는데, 이 모바일용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봐봐. 이렇게 돌려보고. Vmax는 큰 걸 기준하니까,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글씨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작은 거 기준하는 애도 보세요. 작은 거 기준하는 애도 별로 차이 안 나죠. 네. 작은 걸 기준하는 게 이게 거의 2배 차이, B가 2배 차이 나서 그런 것 같아. 네,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얘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날걸? VW. 차이 많이 나잖아. VW로만 잡아놓은 애들. 그죠? 차이 많이 나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민, 맥스 사용한 거고, VH로 잡아놓은 애는 네, 높이가 작아지니까 VH는 또 작아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 단위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요. 어쨌든 요거는 전체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를 좀 내려가 보세요. 뷰포트 사용시 일반 퍼센트 사용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밑에 VP5 뷰포트 단위와 일반 퍼센트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뷰포트 단위 5 여기다가 위드스를요. 여기 VP5가 뭔지 한번 보고 이게 뭐야 도대체 VP5가 뭡니까? 여기 찍어보면은요 VP5가요 이거예요. VP5 네. VP5 안에 VP5-1, 5-2가 들어있어요. VP5가 그러니까 VP5-1과 2의 부모예요. VP5가요. 여기서 VP5 안에다가 우리가 VP5 그러면 위드스를 50% 줘볼게요. 이 퍼센트를 쓰면 무슨 의미죠? 퍼센트를 쓰면 위드스잖아 이거 글자가 아니라 싸고 있는 요소가 기준이 된다.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요거를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퍼센트를 쓰시면. 그래서 위드스 50%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좀 키워볼게요. FZ24 FZ24 24 픽셀로 그냥 키워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VP5 뷰포트 얘가 늘어났고 전체 사이즈 박스 크기에 얘를 싸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바디. 예, 바디의 50%인 거지 얘는. 바디의 50%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뷰포트 사용시하고 퍼센트 사용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도티드 그린색 이거 표시하려고 내가 그린색 넣은 거거든요. 위에도 하나 넣어주세요. 도티드 위에는 레드 해줄게요. 레드 빨간색. 밑에 거 카피해서 도티드를 넣어주세요. 둘 다 도티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50 VW랑요. 밑에 거는 위드스 50%를 써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위에 거는 뷰포트 단위를 사용하고 밑에 거는 퍼센트 단위를 그냥 사용했어요. 위드스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자, 보세요.
부모의 50%, 그 부모의 50%잖아. 일반 퍼센트 사용시. 여기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맞지? 얘는 이 박스의 50%예요. 반. 이 부모 박스의 50%. 근데 뷰포트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뷰포트 사용한 애도 사실 얘의 자식이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갔잖아. 밖으로 나간 거는요. 이 전체 보이는 화면의 50%를 잡아서 그래요. 얘가 나갔다고요. 밖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뷰포트 단위를 막 남발하다가 쌤 뭐가 자꾸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모 박스를 기준해야 되는데 그냥 뷰포트 단위를 막 쓰고 있는 거지. 안 돼요. 보이는 화면 기준 돼버려요. 무조건. 네,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주의사항. 뷰포트 단위를 쓰면 부모가 있어도 무조건 보이는 화면을 기준한다. 주의할 것. 주의해 주세요. 뷰포트 단위를 그냥 막 쓰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안에다가 퍼센티지를 맞춰서 딱 나와야 된다 그러면 퍼센트를 쓰면 밑에 있는 건 이거예요. 퍼센트를 쓰면 싸고 있는 요소가 기준이 된다. 요거를 꼭 비교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하나 체크업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100VW와 100%하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요걸 해놨어요. 지금은 오토인 상태니까 지금 두 개가 땡땡땡 선이 끝까지 잘 보이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보이죠? 네, 스크롤바 트랙도 여러분도 있나요? 스크롤바 트랙 생겨요? 네, 스크롤바 트랙 옆에 이렇게 안에 잘 들어와 있죠? 네, 다 잘 보이는 거 일단 보시고 지금은 그냥 오토인 상태인 거예요. 가로 사이즈가 둘 다. 여기다가 이제 한번 줘볼게요. 위드스 꽉 채우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쌤 VW 써야 돼요? VH 퍼센트 써야 돼요? 나한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제가 여기서 대답을 미리 드릴게요. 하나는 100VW, 하나는 100%.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꽉 채우게 할 때 O2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강제로 채울 때 이 퍼센트를 쓰고 VW 쓰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래 놓고 한번 봅시다. 얘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땡땡땡 선이 없어졌어요. 그죠? 100VW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직접 선택 툴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면 티가 딱 나는 게 100VW는 보이는 화면이라는 걸 기준할 때는 스크롤바 트랙까지 잡아먹는 게 100VW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바일 태생이 맞아요. 모바일을 기준해서 만들려고 한 거고 모바일에서는 스크롤바 트랙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스와이프 할 때 스크롤바 트랙이 탁 순간 생겨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멈춰서 가만히 놔두면 싹 하고 없어져요. 모바일은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데스크탑은 안 그래요. 밑에 스크롤바 트랙이 있다 그러면 트랙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분한테 질문이 그런 거죠. 쌤 100VW로 채우는 게 나을까요? 100%로 채울까요? 그거 모바일용이에요? 예. 그러면 100VW로 하세요. 모바일에선 상관없어요. 그런데 스크롤바도 생기는 데스크탑까지 왔다 갔다 하나요? 예. 그럼 100%로 하세요. 나의 답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끝에가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 미디어 쿼리로 100VW와 100%를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 그렇게까지 수고하지 말고 100%를 해도 끝까지 가니까요. 오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것만 언급해 주시면 되겠어요. 100VW는 스크롤바 트랙 무시! 보이는 화면 전체 기준! 이게 바로 모바일 중심입니다. 모바일 개념 중심. 모바일에서는 스크롤바 트랙이 없거든. 이게 그 모바일 이후로 나온 단위거든요. 이 단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데스크탑에서 안 되냐? 이 데스크탑에서 잘 된다니까. 그리고 100%는 스크롤바 트랙
존중. 그리고 이것을 뺀 전체 화면. 이것을 뺀 화면 전체. 화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데스크탑. 데스크탑 개념 중심. 데스크탑에서는 스크롤 버튼이 당연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Vmax, Vmin은요, 이걸 적절히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 끝났어요. 이제 자유를 누리러 가야지. 자, 뷰포트 단위. 아, 그리고 여러분들, 뷰포트 단위는 요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뷰포트랑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모바일에서, 뭐 데스크탑에서 적용이 잘 돼야. 근데 다만 여기에 뷰포트 단위를 여기에다가 뷰포트라는 거 메타 태그 뷰포트 이걸 안 주면 모바일에서 뭐야? 아, 모바일에서 그냥 큰 화면으로 나오지 이렇게. 큰 화면에서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셔야지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끔 얘가 변환이 된단 말이죠. 이게. 모바일 사이즈 변환 맞게끔. 모바일 기계선 해상도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서 뷰포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